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선택할 때 정책과 공약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4,416억 7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은 491억여 원, 교육감 선거는 648억여 원,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26억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공모전 심사 결과 일반 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6명, 언론 부문 대상 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2명 등 모두 54명이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지 후보 선택 시 어떤 것을 고려했는지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선택할 때 정책과 공약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투표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3차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지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고려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 정책과 공약이라 답한 유권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소속 정당, 인물, 능력, 도덕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데 고려한 사항으로는 정당의 정견, 정책, 지지한 지역구 후보자와 같은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 능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후보를 결정한 시점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 선거는 투표일 3주 이상 전,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선거는 투표일 1주 전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선거가 74.1%로 가장 높았고 기초단체장 선거, 지방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순으로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지난 7회 지방선거 때보다 관심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투표에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개인적인 일, 출근 등의 순이었습니다. 투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능감과 관련해서는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64.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는 58%가,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45.8%가 동의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2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22일까지 1:1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이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4,416억 7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비용 지출 내역은 선거통계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4,416억 7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5명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총 491억여 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8억 9천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61명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648억여 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0억 6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15명의 후보자가 총 26억 4천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으며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억 7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수입 지출 내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시도 선관위와 구시 군 선관위에 선거비용 실사반을 편성하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 보고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 예산으로 보전하는 선거비용을 허위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와 지방 예산으로 보전하는 선거비용을 허위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거비용 축소 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지출과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집중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공모전의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는데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된 생생한 현장 모습,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며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모습, 선거를 통한 화합과 축제 분위기의 장을 나타내는 모습 등을 주제로 진행됐는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 부문과 현직 사진 기자가 참여하는 언론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됐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제출된 작품의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일반 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6명, 언론 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정하고 입선 20명, 특별상 20명을 선정했습니다.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 시상식은 7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표창과 함께 대상은 각 500만 원,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이 아닌 사람을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로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시의회 의원 후보자로 나온 B씨의 처남으로 마을 주민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마을 이장으로 하여금 거소투표 신고서 확인란에 서명 날인하게 해 면사무소에 제출하게 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명을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오르게 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거소투표 신고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A씨가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현 이장을 통해 신고해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오르게 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특히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처남으로서 당선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거소투표 제도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이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거소해서 투표할 수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오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마을 이장 등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해 고발당했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것은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중대범죄로 근절을 위해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유권자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하는 위법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2022년도 2분기 기탁금 2,033만 5,160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기탁금은 국민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각 정당별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 973만 7,770원, 국민의힘 877만 6,290원, 정의당 138만 4,080원, 기본소득당 15,350원, 시대전환 14,970원, 민생당 40만 6,700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해하고 선거 절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선거관리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위원회의실 방문,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임무, 선거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선거장비 시연 등을 통해 투개표를 경험할 수 있는 선거 홍보관 체험, 선거 정당 도서 자료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선거도서관 견학 등으로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견학 프로그램은 10명에서 15명의 초중 고등학생과 일반인 등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견학 희망일 14일 전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선거연수원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민주시민 연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연수 신청은 민주주의 선거교실, 새내기 유권자 연수 등 청소년 선거 체험 과정과 대학생 정치 참여, 여성 정치 참여 연수 등 일반 유권자 과정, 다문화 가족,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 참여 도움 과정 등으로 진행됩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11월 30일까지 민주시민 연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도 하반기 선거와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문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선거 정치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는데 사회과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나 대학 교수, 강사, 연구기관 연구원 등 선거 정치제도 관련 전문가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논문 공모는 선거와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주제로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고 논문은 선거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인 전문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서한율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속 연예인으로는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준키라는 친구가 있고요. 프로듀스에도 나왔던 왕크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린 친구로는 이제 댄서 주아라는 친구도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분이랑 같이 결혼을 해서 이제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고요.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중국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중국적으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우리가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하게 중국인 전문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획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급하게 행사가 하나 잡혔어요. 막 당장 뭐 다음 주에 무대에 올라서 뭐 행사를 좀 해주실 수 있냐고 했을 때 짧은 시간 내에 기획을 해서 무대에 올리고 그 무대가 굉장히 반응이 좋다 그랬을 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저희가 4명밖에 없는데 5명이 올라와야 되는 무대라 하면 저도 급하게 비해서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 연예인 친구들과 함께 올라가기로 한 행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행사를 열흘 정도 앞두고 제가 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갈비뼈가 조금 이제 몇 개가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사를 나갔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나가서 연습을 하고 행사에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연예 기획사는 아무래도 약속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약속이 잡히면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는 게 조금 고충이자
가장 명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문화의 힘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화의 힘으로 한국과 중국, 그 양국 간의 정치, 경제 이런 문제를 떠나서 서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저희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선거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분들은 유권자분들을 얼마나 관심 있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유권자분들은 후보자분들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관심 있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선거를 어떤 분에게 할지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